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북한 길라잡이 김강입니다.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본부장으로 있는 이 선대위의 탈북민 선거본부,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합류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자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 시청자님들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은 방송을 하지 못해도 자주 여러분들 뵙고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철책선을 넘어서 귀향한 이 탈북민 청년이죠. 그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1일이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1년 전에 DMZ 철책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온 탈북 청년, 같은 루트로 북한으로 돌아갔죠. 사건이 발생해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서 이 재입북한 청년이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남한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생활상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우정이고요. 1993년생, 그러니까 올해 29살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연구 임대주택에 거주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사회에 배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입북 탈북 청년의 신상 자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과 5개월밖에 못 살아보고 지옥 같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실, 이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탈북민 사회는 이 전례 없는 당혹함에 이제 휩싸여 있으며, 그거 왜 재입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동기나 이유, 이런 걸 놓고 저희들은 뜨거운 논쟁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이슈로는 당연히 왜 그가 북한으로 돌아갔는가, 그 이유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한 언론이 전한 이유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 부적응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첩설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그의 언행을 보면 간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첩이라면 DMZ를 공개적으로 돌파해서 언론이 떠들썩거리게 잠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강도 높은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원으로 이관돼서 정착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기 이틀 전인 12월 29일까지 신변 담당 경찰관과 통화도 했고요. 재입북 전날에는 침대와 매트리스까지 밖에다 내놓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간첩이라면 은밀성이 생명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동기는 부적응이죠. 20대의 젊은 청년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목숨을 걸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한에 내려왔지만 정작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벽에 부닥친 것이고요. 결국은 그 고통의 벽을 넘지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그 청년이 통감했을 사회 적응의 어려움, 이것을 고용시장에서의 소외감과 차별적인 대우, 사회적인 경시와 홀대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탈북민 사회는 김정우의 재입북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리 그래도 북한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한은 북한과 판이하게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남한의 뿌리를 내리고 몸과 마음을 정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들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역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도 어떻습니까? 부산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산다면 새롭게 서울에 정착해야 되고, 또 대전 사람이 대구에 이사를 가면 대구의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고도의 높은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정착지에 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하면 해결될 수가 있지만, AV이면서도 또 한편 탈북자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받는 냉대와 경시, 이런 것들은요 고도의 신경감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정착의 자신감마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구, 부산 사람이 서울이나 대전에 정착한 것과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경험한 것이지만요. 이 청년도 자유 대안의 풍요로움과 그 자유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탈북했을 것입니다. 또 사실이 맞았습니다. 남한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에 정착한 첫날부터 요건이 발급되었죠. 돈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는 자유, 주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이 풍요로운 경제 부국이다 보니 서울에 임대주택을 잡고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온돌에서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한에 온 그런 성취감과 행복감은 잠시일 뿐 모든 탈북자들이 강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모호성, 우울증에 부닥치게 됩니다. 한국에 올 때 가졌던 그 큰 기대가 깨어지고 고된 노동과 나날이 커가는 외로움, 그리고 고향의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갈등은 젊은 청년들일수록 극도의 심리적 불안에 빠지게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바로 이 청년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도전 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가족이고 친구이지만 이 친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혼자 탈북하다 보니까 술 한잔 따뜻하게 나눌 친구나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을 지인이 없었습니다. 중국과 태국을 걸쳐서 수말리 노정 끝에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그나마 그 길고 긴 탈북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동안 함께한 친구들은 서로 친구가 되고 의지가 되는 거죠. 결국 여느 탈북자들과 달리 매우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생활했던 김우정에게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쭉 사는 동안 내내 이웃도 인사 나눌 수 없고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돌려주지 않고 그러니 나는 웃음도 즐거움도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짧은 생각 때문에 극도의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북자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질에 따라서 천차만별한 이런 정착 부정증이 있지만 탈북 청년들에게는 애로움과 주변이 냉대는 그야말로 쉽게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사회는 이번 김정의 DMZ 재입국을 경험하면서 남한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한 정서적으로 포용하고 또 이들을 동파의적으로 뜻이 이렇게 안아주지 않으면 더 많은 역탈북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5년 탈북 후 한국에서 같은 탈북 여성과 가정을 꾸린 안 씨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아이 친구들이 말이죠. 야, 너희 아빠는 저쪽에서 온 사람이다. 나라 배신하고 온 도망자다.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큰 상처가 된다면서 한국에 가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지만 탈북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한 탈북민은 전체의 18.5%로 2020년 14.8%보다는 3.7포인트 더 늘었습니다. 탈북민 중엔 최근 자별적 시선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장은요.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이 있을 때면 차별 발언이 심하다는 걸 느낀다면서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 피해자인 만큼 이 독재 정권과 분리해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들이 사생결단 끝에 찾아온 남한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100년에 걸치는 난민 정착의 그 우수한 경험과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존 미국의 난민 정책과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는 이 난민 정착을 위해서 예산과 지침을 조달할 뿐 난민 정착의 모든 프로세스와 그 구체적인 시행은 난민 커뮤니티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후에 온 탈북민들이 주거 정착과 일자리 안내, 지역사회로의 편입, 그리고 그들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의지 이런 기제들을 제공하고
서로의 우리 공통점과 혈연의 관계에 기초하여 어려운 초기 정착 과정을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의 안정된 정착 생활을 일구어내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된 최상위 기관인 통일부로부터 또 한 해 예산을 500억 이상 쓰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나 각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들 포함해서 이런 기관들에서는 탈북민들이 배제되고 여기 사람들이 독차지해서 탈북민들을 직접 교육하고 상담하고 어루만집니다. 그러니 이게 미국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다른 거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탈북민 정착 지원이라고 쓰고 바로 공무원들이 철밥통만 잔뜩 늘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남한의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의 허점입니다. 이런 식이면 탈북자들이 안정적인 초기 정착은 물론이요,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남한 사회와 동화되고 사회화되기는커녕 일탈자가 급증할 것이 우려됩니다. 남한을 떠나서 유럽과 미국 등 제3국으로 재탈남하는 탈북자가 무려 3,000명을 넘는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들이 이웃의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관심, 사랑 속에서 어서 빨리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